지금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네. 뭐 이것이 지금 이 시장님은 17살까지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사람들 배제한 이유는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뺏은 거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지금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세상 물정 다 압니다. 다 알 거 다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얘기된 김에 사실 17세보다는 더 훨씬 더 낮죠. 한 15세 정도에도 저는 15세요? 충분히 뭐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교실이 뭐 정치판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던데요. 교실보다 이게 학생들이요. 그 이해관계에 매몰된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공정하고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7세 정도 하고 원래 잃어버린 공화국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죠. 네. 17살 계속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상황 보면 18살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개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잠깐만 좀 하기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이 당론으로 18세 했다가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혁보수신당이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좀 이제 어차피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면은 네. 뭐 이 여권에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니,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오던데.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마치 개혁 보수의 새로운 당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결국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소방관 흉내 내고 있는 방화범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새누리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데 몸통인데 떼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본성이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언제든지 좋은 거 다 한다고 약속해놓고는 때 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네. 아니면 뭐 핑계대고 안 지키는 거죠. 지금 이것도 좋은 얘기 같은 게 일단 찬성했다가 네. 지금 1, 2월 달에 당장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확 틀은 거거든요. 네. 이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집단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네. 네. 자, 민주당 이제 소속된 민주당에서 네.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네. 뭐 김부겸 의원님도 그랬고 소장 의원도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네. 뭐 문 전 대표를 사실상의 이제 주제를 확정하고 뭐 보고서를 쓴 게 아니냐. 네. 이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네.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이 아니어서. 보고서는 못 받으셨어요? 뭐 주요 받았어요. 주자 예, 받으셨군요. 메일로 왔더라고요. 예. 메일로 왔는데 뭐 저는 보지도 않았고 그건 뭐 의견인데 그런 거 가지고 사소한 차이 가지고 뭐 저는 논의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별로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어차피 이런 당이라고 하는 게 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당인 거고 이게 군대나 조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뭐 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쪽이 좀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저는 별로 마음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딱 놓고 보면은 이 시장님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경선을 할 때 네. 역시 이제 이게 조직이나 당 장악력 면에서 좀 출발점 자체에서 좀 불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야 당권 가진 쪽이 유리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뭐 저는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면 저는 뭐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근데 봅니다. 문 전 대표도 지금 당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대표지. 이제 그 핵심 측근들이 뭐 가지고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는 얘기고 예. 뭐 그런 것까지 일부러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네. 이 경선 룰을 정할 때 굉장히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시장님 면에서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경선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원래 있던 대로 그냥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 당에서 정하시는 대로 그냥 가겠다. 네, 원래 했던 게 있으니까. 2012년에 했던 기준도 있고. 네. 네. 지금 별로 보수 보지 진영 않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은 뭐 반기문 전 총장 중심으로 뭉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반 네. 총장만 들어오면 뭐 그냥 글로 뭉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보수 중도 진영이 개헌을 고리로 지금 연대를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네. 보면은 뭐 김종인 전 대표는 2020년 5월까지 3년 대통령 하다가 내각제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보고서에는 뭐 3년 하다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또 재출마를 보장하자 뭐 이런 방안도 이제 거론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됐는데 네.
이 시장님은 4년 중임제 쪽으로 지금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네. 그럼 대선 전에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개헌은 해야 될 일이긴 하고 네. 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런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개헌 이 대선 전에 하기는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괜히 뭐 논쟁거리나 되지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 개헌이 이 소위 아까 개혁보수신당처럼 그 신분 세탁해가지고 다시 이제 기득권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 소위 반동 세력들, 네. 이 반동 세력들의 복귀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헌 논의 자체가 상당히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하고 괜히 이런 얘기 깊이 빠지면 네. 탄핵 또는 대통령 퇴진 구체제 세력들 그 청산이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 과제가 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논점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구체제 청산, 공정국가 건설 뭐 이런 소위 촛불 민심을 관철하는데 주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개헌보다는 개혁 입법에 집중할 때 같아요. 아, 그러면은 대선 전에 개헌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물리적으로 다 불가능. 인정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이제 개헌 저지 보고서 파문이 있었을 때 일부 의원들이 문 전 대표 후보 지지자들로 보이는 분들이 비난 문자 폭탄을 맞았어요. 뭐 많이 그러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좀 우려된다는 이제 진보 진영 지지자분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당이라고 하는 입장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시너지가 없죠. 그런데 그걸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때리고 내쫓고 뭐 나가라고 그랬다는데 뭐 그게 특정 개인들이 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입장 다르다고 어떻게 그런 식의 공격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교 안보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 네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이제 이른바 그 보복 정책 관련해서 뭐 중국 방문하셔갖고 외교부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뭐 이간질에 말려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방문한 것이. 그럼요. 사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일이고 이게 지금 대미 관계라고 하는 게 확대 발전되는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종속 관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될 일인데 이 반도 국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한 지점이 있는 반도 국가는요 자주적 균형 외교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갈갈이 찢어지고 다 뺏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균형을 정말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에 너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의원 같은 분들하고 의원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 문제를 뭐 그쪽 중국 보고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사실 위기를 느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또 대북 그 미사일 또 핵 개발 저지에 지금 국제 공조가 느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득도 하고 이런 거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무슨 뭐 그 굴욕적 매국 행위라고 지금 유승민 의원이 그랬다는데 이런 식으로 종북몰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굳이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북한 가서 선거에 유익하자고 남한을 향해 총격 가해달라고 요청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 구성원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정말 나쁜 일이고요. 이게 지금 사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중국 미사일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네. 왜 우리가 북한과 남한과의 군사 충돌 걱정도 커서 정말 심각한데 중미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이 사드 배치지 쪽으로 중국 미사일이 날아올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며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비난할 일이 아니라 칭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했고 온 국민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의원들을 무슨 종북몰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네. 외신 기자 간담회 하실 때 이제 일본 기자랑 얘기하시는 거 들었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 정보 협정 모두 이제 재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서도 없고 네. 국제 협정으로서의 요건도 못 갖췄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합의 유효 무효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 성립됐냐 안 됐냐 그냥 각자 양해 사항 정도 이런 정도로 봐야 돼서 구속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뭐 이거는 협상인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시하면 될 수준인 것 같고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문서로 체결돼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고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본이 북한이 침공하기 전, 우리나라를 침공하기 전 5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침공해서 지배하고 있던 외국인데, 즉 적대 국가였는데 네. 그 적대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독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침략 사실 인정도 안 하고 네. 또 거기다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통석의 여민이 이런 소리 나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군사 정보를 준다는 거 있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이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면서 그 지금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정해놓은 자위대를. 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군사라는 이름을 붙인 협정에 서명을 함으로써 군대를 인정했어요. 네. 그럼 군사 대국화해서 이 사람들이 대륙으로 팽창해 나갈 때 제일 먼저 희생이 될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도 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해서 네. 일본하고 군사협정 체결한 이게 매국행위다. 네. 근데 일본을 제가 비난한 게 아니라 일본은 잘한 거죠.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비난한 건데 일본 기자가 자기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네. 뺐다가 많이 못 빼서 섭섭하냐 이런 취지였었는데요. 뭐 일본이 섭섭해할 일은 없죠. 우리 국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 끝까지 갈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청취자 의견이 있습니다. 이 시장님이 인발 어차피 비문이기 때문에 네. 제3지대와 뭐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비문이 아니라 이재명이고요. 네. 문재인 후보님이 비이겠죠. 비이. 이거를 문재인 전 대표 중심으로 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다양한 세력이 있는 게 당이니까. 제3세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야권이 지금의 이 70년 적폐를 청산할 결정적 기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면 이거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질 집단을 응징하고 책임을 물을 집단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이번 전쟁을 이겨야 된다. 통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되면 야권 연대라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쪽 일부를 뺀 나머지가 지금 후보 단일화 하게 생겼습니다. 연대를 하거나. 네. 이거를 막아야죠. 네. 이걸 막는 거는 우리 거를 좀 버리고 양보하면서 야권 통합, 야권 연대 또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압니다. 다 알 거 다 알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얘기된 김에 사실 17세보다는 더 훨씬 더 낮죠. 15세 정도에도 저는 15세요? 충분히 뭐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교실이 뭐 정치판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던데요. 교실보다 이게 학생들이요. 그 이해관계에 매몰된 그런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공정하고요. 네. 그래서 급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소방관 흉내 내고 있는 방화범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새누리당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핵심인데 몸통인데 떼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의 본성이 뭐냐면 국민들한테는 언제든지 좋은 거 다 한다고 약속해놓고는 때 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18세 했다가 지금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혁 보수 신당이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뭐 좀 이제 어차피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면은 네. 뭐 이 여권에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나오던데.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 마치 개혁 보수의 새로운 당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데 선거 연령을 18살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제 불이 붙었는데 네. 뭐 이것이 지금 이 시장님은 17살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원래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은 모두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는 사람들 배제한 이유는 판단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뺏은 거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를. 근데 지금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면요. 세상 물정 다 한 17세 정도 하고 원래 잃어버린 공화국 구성원들의 투표권을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죠. 네. 17살 계속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상호 보면 18살도 지금 굉장히 팽팽한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 개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요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 잠깐만 좀 예. 하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개혁보수신당이 이 당론으로